안녕하세요, 박세마입니다. 오늘은 서프라이즈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릴라켓 스크래퍼 확장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외 구매 대행 항목 클릭해 주시고, 지금 원래는 아이 오브 코리아가 맨 왼쪽에 있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네요. 구매 대행 환율 설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대행 환율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구매 대행 환율 타입 등록 클릭. 환율 타입 이름에는 소싱처와 마진율 정도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진율 여러 개 해가지고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건 타입에 맞게끔 알리면 알리, 타오바오는 타오바오대로 해서 좀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 알리는 달러, 타오바오는 위안화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판매가 할인 설정, 그리고 환율, 통관 수수료, 그다음에 추가 비용, 마진율 이런 거를 이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구매 대행 사이트 할인가 기준 반영, 이제 할인이 된 금액으로 수집을 해오느냐, 아니면 할인이 되더라도 소비자가 원래 정가로 수집을 해오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방어적으로 해서 1350원 일단 저는 잡았고요. 통관 수수료나 추가 비용 같은 경우도 편하신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진율 같은 경우도 2000%는 영상 업로드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2000%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전 영상에서 제가 쿠팡 교환 반품 배송비 8,000원으로 잡으면서 최소 비용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쿠팡 같은 경우는 반품 비용이 판매가의 2분의 1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프라이즈 상에서도 그렇게 돼버리면 업로드가 안 되고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8,000원으로 잡아놨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의 경우에 수집을 해왔을 때 배송비 8,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배송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 마진을 13,000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율 퍼센테이지로 잡으셔도 되고 금액으로 잡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캐시 데이터와 비슷한 세팅이죠. 추가 비용과 마진율로 설정을 하는 마진 세팅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미서씨와 좀 비슷한 세팅 같아요. 미서씨 같은 경우는 키로수로 마진 설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마진율도 잡아놓지만요. 항공 운송료를 입력된 배송비 적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을 해주시면 키로수당 얼마가 추가가 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환율 설정 목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구매 대행 환율 타입 등록할 때 제목을 작성했었는데요. 이 제목이 뭔가 잘못됐거나 하실 때 이 구매 대행 환율 타입 수정을 누르시면 이 제목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은 금지어 정책 목록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금지어 정책 등록 누르시면 가장 기본으로 이렇게 영어가 많이 뜨죠. 이제 요거는 건기식 금지어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금지어 관리명에 건기식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저장만 눌러주시면 건기식 금지어 세팅이 되는 거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정책 등록을 누르셔서 내용 다 지우시고 위에 중국 금지어, 그 다음에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중국 금지어 하나, 건기식 하나 세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추천 설정입니다. 카테고리 추천 설정은 마켓 설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여도 마켓 하나만 연동시키면 되거든요. 릴라켓 카테고리 매핑 관리는 손대지 마시고요. 이 항목하고 또 몇 가지 손대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카테고리 매핑 관리는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품 상세 정보 템플릿입니다. 상품 상세 정보 템플릿 클릭하시고 추가 눌러주시고 상품명 옆에 대괄호하고 P네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목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해주는 기능인데요. P네임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목 앞에 브랜드 이름까지 같이 기입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브랜드 네임이라고 중간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본 템플릿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품 수집 설정 목록입니다. 상품 수집 설정 목록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상품 수집 정책 등록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품 수집 정책명에는 아까 우리 환율 설정할 때 같은 제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선택 가격 정책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우리가 환율 설정해 줬던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걸 선택해 주시고요. 수집 상품 재고 설정 100,
상품 무게에 1kg 넣고 번역 사용 여부는 사용 안함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알리 같은 경우는 번역이 들어갈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알리 사이트 자체에서 우리가 한국어로도 변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집을 해온다라고 할 때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겠죠.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번역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알리만 수집을 하니까 사용 안함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오바오 수집 시 필요에 따라서 번역 사용함으로 해준다고 제가 기입을 해놨는데요. 내용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상품 번역 항목 설정 같은 경우도 체크 다 해제해 주시고 이미지 번역 설정도 사용 안함으로 눌러 주시고요. 업데이트 항목 설정에서는 필수 업데이트 정보 전체에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재고라든지 옵션 정보, 가격, 물론 이제 다 알리 기준인데요. 왜 이렇게 3개만 체크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렸던 상품 가공한다고 한글화를 다 해놨는데 원 판매자가 바꾼 내용이 가공해 놓은 페이지에 적용이 돼 버리면 다시 한글화 번역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3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3가지만 저희가 설정을 해 두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게 어떤 기능인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수집을 해서 업로드를 했을 때 우리가 정해 놓은 주기별로 가격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새로 고침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품 옵션명 보정에서는 특수문자 제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뭐 취향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제거 누르시면 알파벳 제거가 되고요. 필수 업데이트 정보 전체만 체크하는 이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금지어 설정은 아까 우리가 했는데요. 어차피 요거는 상품 수집해서 업로드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그대로 두고 위에 카테고리 검색 같은 경우도 그냥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지어 상품 수집 설정입니다. 네, 이거는 저는 금지어 포함 저장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금지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집을 하더라도 업로드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제목 수정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저는 금지어를 걸러낼 거기 때문에 포함으로 해서 전부 다 수집이 되게끔 했고요.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금지어 상품 저장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뭐 금지어 삭제 후 저장 해주셔도 되고요. 가만 보니까 이걸로 바꿔놔도 되겠네요. 금지어 삭제 후에 저장이니까요. 이건 제가 바꾸도록 해야겠네요. 품절 상품 수집 여부입니다. 이것도 수집함으로 해주시면 되고 뭐 이것도 내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새로 고침 기능이 계속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품절이어도 뭐 나중에 또 입고가 되면 원 판매자가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수집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제품 과세로 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금지어 상품 저장하지 않음으로 선택하신 후에 수집할 경우 결과창에는 수집 성공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스크래핑 완료라는 문구가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수집이 되지 않은 거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지어 포함 저장으로 하더라도 수집 후에 제목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뭐 2000% 있고 3000% 있고 4000%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기본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요거 보셨던 반자동 스크래핑 기본 정책에 체크가 돼 있는 항목이 바로 기본 정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품 업로드 페이지에서 제가 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치환 문구 관리입니다. 치환 문구 관리, 치환 문구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치환 문구 관리에서 단어 하나씩 기입해도 되지만 치환 문구 관리 일괄 등록 누르신 다음에 엑셀 다운 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샘플 엑셀 다운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에 또는 지정된 폴더에 이런 엑셀 파일이 나올 거예요. 누르셔서 아래 시트에 구매 대행 사이트 코드 누르시고 우리가 지금 알리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영어를 복사하신 다음에 쭉 붙여놔 주시고 치환이 되기를 원하는 문구를 가운데 작성, 변경이 되는 문구를 오른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공란으로 두면은 이 치환이 되기 전 문구는 사라지고 아무런 글씨가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Y 확인하셔야 됩니다. N은 사용이 안 되는 거고요. Y는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로 하신 다음에 저장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찾기에서 첨부하시고 저장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경 문구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으면 그냥 삭제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상품 업데이트 스케줄 설정입니다. 이게 아까 그거예요. 원 판매자에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새로 고침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상품 정보 업데이트 사용. 이것도 상품 관리 그룹이 뭐냐면요. 우리가 수집을 할 때 키워드별로 잡아가지고 수집을 하는데요. 그 키워드별로 각각 폴더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서프라이즈에서는 그 폴더를 상품 관리 그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키워드는 좀 더 자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전체를 클릭해 보시면은 등록이 되어 있는 폴더 명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우리가 스케줄을 설정을 해 둘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전체를 두시고 스크래핑 사이트 선택, 알리익스프레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 업데이트 정보 전체, 재고, 옵션 정보, 가격 3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케줄 시간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너무 자주 해주면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적당한 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저번에 얼핏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저도 일단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세팅을 해 놨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를 따라가요. 매요일, 매월. 네, 매월을 따라가겠죠. 매월, 예를 들어서 뭐 2일마다, 3일마다, 그래서 매요일, 매월, 이제 매월이 되겠죠. 물음표 눌러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눌러 주시면 스케줄이 설정이 되죠. 여기 있네요. 저는 매월 25일 오전 7시 10분에 새로 고침하게끔 설정을 해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스케줄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스케줄 연동 로그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얘가 자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11일 기점으로 해서 그거를 매월로 바꿔놨기 때문에 지금은 11일 이후에 실행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구글 번역 설정입니다. 하단 부분에 구글 번역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네, 우측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이 부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 국가와 기타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약관 동의,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고객 정보 입력, 본인 인증, 결제 수단, 결제 수단 입력한다고 해서 뭐 결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염려 마시고 내용들 기입하시고 마지막에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선 클릭해 주시면은 API 서비스라는 항목이 나올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아래에 있는데 원래는 맨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상단에 위치합니다. 원래는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사용자 인증 정보라고 항목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클릭, 그럼 API 키 클릭해 주시면은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모양을 눌러서 클립보드로 복사하신 다음에요. 닫기를 눌러 주시면 이제 이렇게 주황색 느낌표에 API 키 1개가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네, 주황색 느낌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여기서 API 키 1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IP 주소를 눌러 주시고 add를 눌러 주시면 IP 주소를 추가할 수 있게끔 나오는데요. 이 IP 주소는 구글 번역 설정에서 나의 IP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저장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두 번째 URL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창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더 여셔가지고 그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사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API 키를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 API 키 테스트 눌러주시면 저는 처음에 멘트가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측에 멘트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하단 부분에는 구글 API 테스트 성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우리가 API 키 생성할 때 그 주황색 버튼이 그 녹색 체크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녹색 체크로 바뀐 것만 확인하시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은 구글 번역 서비스 API 설정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팝하고 번역 설정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요. 잘 나가는 사과장님의 강사님이시죠. 몽슈쌤이 작성해 놓으신 블로그인데요. 그거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우측에 물음표로 마찬가지로 참고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네이버 팝하고도 테스트하시면 이제 네이버 팝하고는 이렇게 우측으로 뜹니다. 번역 테스트 성공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번역 이용 내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실행이 됐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간하고 테스트 성공이라는 멘트까지 같이 나오죠. 다음은 해외 상품 수집입니다. 해외 상품 수집 클릭하신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장 왼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수집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방법, 알리 원래 페이지에서 URL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해서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긁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긁는 방법은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씨를 눌러주면은 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검색이 돼버립니다. 체크만 하셔가지고 수집을 하시면 되는 건데, 카테고리 검색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하실 때는 꼭 이렇게 한국어, 달러로 확인을 해주시고 검색 및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어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제가 일단은 컵이라고 키워드를 작성을 해봤고요. 가장 먼저 하실 게 키워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세 조건입니다. 뭐 5일 배송 상품만 검색을 할 거냐, 아니면 배송비 무료인 상품만 검색을 할 거냐, 이제 이것도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고, 3번 언어 설정은 한국어, 달러로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가 저희가 아까 설정해둔 수집 정책 들어가는 란입니다. 혹시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요, 상품 수집 정책 펼치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펼치기 눌러주시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수집 정책 명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뒀던 템플릿이 나오죠. 이거 마진율 보고 이대로 눌러주시면 되고, 환율 타입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이 되는 거 아까 우리가 만들어뒀던 거죠. 체크해 주시고, 금지어 포함인지 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컵으로 검색이 되는 걸 저희가 수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나중에 관리를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두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날짜하고 그 옆에 검색했던 키워드 이름까지 같이 기입을 해서 수집을 해주시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만으로도 해당하는 내용들이 딱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그룹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네, 어려운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미서씨로 키로수로 마진을 책정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한번 다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굳이 손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 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검색을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됐죠. 총 몇 개의 상품이 이렇게 검색이 됐냐, 이런 개수까지도 표시가 되고, 페이지 2017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됐고요. 왼쪽 상단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크래핑 미진행 상품. 이 스크래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수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크래핑 미진행 상품은 수집을 하지 않은 상품만 따로 수집을 하겠다라고 할 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상품 전체는 반대로 수집된 상품을 다시 수집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수집을 안 했던 상품들은 그대로 안 하고 했던 상품들만 다시 수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금지어를 포함한 상품은 전체를 수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3개 중에 한 가지를 체크를 하시고 나서 수집을 하실 때는 선택 상품 수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검색 상품 수집은 페이지 수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1페이지부터 뭐 예를 들면 3페이지까지 수집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1 쓰시고 여기에 3 쓰시고 검색 상품 수집을 눌러주시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전체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테스트용으로 3개만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3개를 각각 체크를 해서 선택 상품 수집을 눌렀겠죠. 이게 또 팝업 방식이 있고 서버 방식이 있어요. 팝업 방식은 기존에 미서씨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집이 될 때 창이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그게 팝업 방식이에요. 약간 부잡한 방식인데요. URL 수집하실 때에는 팝업 방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권장 사항이니까요. 네, URL 수집할 때는 팝업 방식으로 하시고요. 팝업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소싱 사이트의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가 실제 고객처럼 보이게끔 수집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URL 방식 제외하고는 알리 같은 경우는 키워드 방식이나 카테고리 방식의 경우에는 그냥 서버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서버 방식으로 하시면 얌전하게 수집이 됩니다. 서버 방식은 상품 정보를 서버로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상품 수집 목록입니다. 상품 수집을 했어요. 방금 수집을 했고, 이제 그 수집한 상품을 어디서 보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상품 수집 목록에서 보시는 거예요. 상품 수집 목록 클릭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폴더 상품 관리 그룹 설정해 뒀죠. 여기서 클릭하시면 방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컵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누르면 컵이 나올 거예요. 컵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죠. 스크래핑 최종 수정 일시, 아까 스크래핑 말씀드렸죠. 수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하고 날짜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수집한 내용들을 보는 방식은 총 3개가 있어요. 간략하게 보는 방식이 있고, 간략한 또 내용을 보시는 방법이 있고, 자세히 보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 모양이 간단하게 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자세하게 상품 금액 계산식까지 해가지고 카테고리, 마켓 카테고리,
뭐 스크래핑 설정, 상품 구매 URL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수집한 상품을 검색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 하단에 보시면 한 페이지에 표시가 되는 상품 개수가 30개로 기본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품 관리 그룹에서 그룹을 선택을 하고 검색을 누르고 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금 설명을 드렸던 보는 방식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몇 개가 보일 건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폴더를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페이지에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아마 오류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추후에 아마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상단에 선택 상품 수정,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클릭해서 눌러봤더니 새로 고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집을 해놓은 상품에 대해서 원 판매자의 어떤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클릭을 함으로써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상품 수집 목록 이 화면에서는요, 편집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 일괄 변경도 가능하고 일괄 상품명 변경도 가능하고요. 키워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카테고리 일괄 변경을 먼저 보실게요. 지금은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래서 키워드 검색 후에 등록을 누르면 하단 부분에 키워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혹시 안 바뀌어 있으신 분들은 새로 고침을 누르고 우리가 보기 방식 있죠. 보기 방식, 그다음에 한 페이지에 표시될 개수, 그 다음에 폴더 클릭, 그 다음에 폴더 클릭하시고 검색을 다시 눌러 주셔야 이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변경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일괄 상품명 변경입니다. 상품명 제목이 또 다르죠. 이건 간단합니다. 먼저 제목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이 두 번째 란에 단어별로 쪼개 가지고 콤마를 이용해서 쪼갭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 또는 뭐 알파벳 뭐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고요. 제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 마진 컵 오예 건물 사야지라고 했을 때 2000% 띄고 컴마 마진, 컴마 컵, 컴마 오예, 컴마 건물, 컴마 사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신 다음에 제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제목 키워드들이 여기 있을 때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리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 제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값 제거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중복이 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금지어들입니다. 그래서 콤마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쪼갠 다음에 특수문자까지 넣고 제거, 그 다음에 중복값 제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위칸에 내가 가져온 제목을 기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언두 같은 경우는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고요. 리도 같은 경우는 전 단계 갔다가 다시 다음 단계로 갈 때 리도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초기화는 다시 초기 값으로 돌아갈 때 초기화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품명이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를 변경하고 오면 전체 선택이 항상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다음은 일괄 키워드 편집입니다. 일괄 키워드 편집 눌러서 이제 뭐 셀러라이프라든지 이런 데서 키워드를 뽑아 오셔도 되지만 이제 여기서도 키워드만 넣으시면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어 반영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변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한 상품의 URL 변경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원 판매자가 사라졌거나 그럴 때 같은 상품의 원 판매자를 다시 찾아가지고 URL을 변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URL만 집어넣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전체 이미지 비교입니다. 지금은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전체 이미지는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걸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량 등록 수집을 해서 업로드 전에 지재권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좀 걸러내고 싶을 때 전체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뺄 거 빼고 하면 좋은데, 아무튼 그런 기능이 곧 업데이트 될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아마 사용 빈도수가 높은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정 상품만 카테고리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릴라켓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매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단 부분에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걸로 하실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가 변경이 됐죠. 이제 매핑 카테고리 정보 보기입니다. 각 마켓별 매핑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프라이즈에서 가전, 냉장고, 리퍼 반품 전시, 리퍼 반품 전시라고 했을 때 보시면 각 마켓에는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될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보시면 E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카테고리가 아예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프라이즈는 기본적으로 해외 직구 카테고리가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로 시작을 할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매핑이 안 되는 마켓들이 많아요. 롯데원, 스토어팜이라든지 티모 같은 경우에는 매핑이 아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항상 1차 카테고리는 해외 직구 구매 대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크래핑 수집 및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상품을 다시 수집하는 어떤 정보 업데이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수집된 상품 관리 기능은 해당 상품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죠. 여기서 이제 편집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편집하게 되면 반자동이나 수동이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하면 상품 항목의 상품 관리, 상품 등록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품을 삭제하시는 방법은요. 여기서는 아직 업로드 전이기 때문에 삭제가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선택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선택 상품 삭제를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삭제하겠냐고 물어보는데요. 확인 눌러 주시면 이렇게 삭제 성공이라고 뜨죠. 그래서 상품 관리 그룹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조회된 검색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일단 해외 구매 대행 항목에서 해외 상품 수집은 수집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 수집 목록에서는 수집한 상품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삭제와 상품 편집, 제목, 키워드, 상패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켓 통합 관리 항목에서는요, 마켓 상품 연동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업로드와 상품 편집이 가능하고, 그리고 판매 상품 관리에서는 연동 결과에 대한 실패 성공의 사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을 끊을 수가 있고요. 연동을 끊는다는 말은 해당 마켓의 판매를 중지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상품 리스트는 모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집한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관 상품이라든지 수동으로 등록한 상품까지도 모두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동을 끊은 후에 상품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